외모를 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한국인의 신체적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텔러입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한국인들은 냄새가 안 나나요? 남편이 한국인인데 냄새가 전혀 안 나서 데오드런트를 쓸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한국인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 부러워하는 것이었죠. 해외에서 특히 서양권 나라나 유럽에서 생활해본 사람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서양인들에게서 흔히 악내라고 표현하는 몸 냄새는 처음 겪어본 사람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미국 남성의 95% 이상이 액취증을 가지고 있어 데오드런트 사용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액취증은 주로 겨드랑이와 발바닥에서 발생하죠. 우리 피부에는 아포크린샘과 에크린샘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땀샘이 존재하는데 주로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피부 표면에서 그람 양성세균에 의해 분해되고 이때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인들도 땀을 잔뜩 흘리고 잘 씻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냄새가 나겠지만 서양인들처럼 만성적으로 액취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럼 한국인들은 왜 냄새가 안 나는 걸까요?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몸 냄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인 6,4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BC 수송체 유전자의 분포가 몸 냄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죠. ABC 수송체 유전자는 G 대립 유전자와 A 대립 유전자로 나뉘는데요. 그중 G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지독한 겨드랑이 냄새를 유발하는 아포크린 땀샘의 땀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쉽게 말해 G 유전자를 가질수록 악내가 많이 나고 A 유전자를 가질수록 덜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냄새를 유발하는 G 유전자는 주로 아프리카나 유럽인에게 많이 나타나고 냄새가 없는 A 유전자는 동아시아인에게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약학 박사인 토시히사 이시카와의 연구에 따르면 냄새가 많이 나는 G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AA 타입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한국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왔죠. AA 타입 유전자의 비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0%, 사하라 사막 일대에 사는 아프리카인도 0%, 프랑스계 베네수엘라계 백인은 1.2%, 러시아인은 4.5%로 매우 드물게 나타난 반면 아시아인의 비율은 매우 높았는데요. 베트남인은 53.6%, 태국인은 63.3%, 일본인은 69%, 몽골인은 75.9%, 중국인은 80.8%, 그리고 우리 한국인은 10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유독 한국인만이 G 유전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된 것이죠. 가끔 한국인에게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난다는 외국인들이 있지만 그건 그냥 양치잖아요. 뭐 어쨌든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것 말고도 외국인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게 또 있는데 바로 동안 얼굴과 깨끗한 피부입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상대의 나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친구가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나이로 서열 정리를 하려 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당연히 나보다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참 어린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외에서는 한국인의 동안 얼굴과 깨끗한 피부를 부러워하고 비결을 궁금해하며 K-뷰티와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결국 어떤 국가나 민족이든 장단점이 있으니 서로를 너무 폄하하지도 너무 부러워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이상 이슈텔러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저기 과속 방지턱 있대. LNG, 액화천연가스 선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는 지난 달 카타르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LNG선 수주를 따내며 1위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는 국내 LNG선 사업에도
뼈아픈 약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LNG용 반선의 핵심인 화물창 설계 기술이 없어 해외 기업의 로열티로 성가의 5%가량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5%라는 로열티는 그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기업에게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업계에서는 기술 자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산 기술이 없는 탓에 LNG 화물창 로열티를 수주 한 척당 100억 원 이상으로 성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프랑스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프랑스 GTT사에 지급한 화물창 로열티만 3조 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조선 3사가 에쿼천 연가스 LNG 운반선 화물창 기술 개발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프랑스 GTT사가 독점해 선박 건조 과정에서 로열티를 주고 있는 데다 수소 운반선과도 연동될 수 있어 국산화 필수 과제로 손꼽혀온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20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마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LNG 선박용 화물창 개발 지원 공모 사업에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세운 합작 투자회사 KLT가 지원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6년 LNG 화물창의 국산화를 위해 세운 회사입니다. LNG 화물창은 초저온의 LNG를 보관하는 탱크인데 영하 160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LNG 화물창 개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은 2011년 자체 LNG 화물창 KCS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독립형 LNG 화물창 개발에 이어 2013년 현대 멤브레인 LNG 화물창, 2019년 하이맥스 개발에 성공하는 등 꾸준히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2017년 솔리더스 개발에 성공해 지난해까지 글로벌 5대 메이저 성급으로부터 모두 적합하다는 인증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가스공사에서 개발한 KC1 기술의 결함이 확인되면서 다른 화물창 기술 도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LNG선 두 척은 2018년 4월 화물창 선체 외벽에 결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197억 원을 들여 한 차례 보수를 했지만 지난해 5월 똑같은 결함이 생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다시 보수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이번 화물창 개발 지원 사업도 KC1의 성능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에 2022년까지 4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KC1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LNG 화물창 국산화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제기됐습니다. GTT 화물창이 척당 100억 원인 반면 국산 화물창은 척당 최대 36억 원의 비용만 내면 되지만 그럼에도 주문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주들 입장에선 시장에서 검증 안 된 제품을 쓰고 싶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용보다도 안정성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국산화는 어렵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 역시 선주사들은 발주를 할 때부터 GTT 화물창 기술을 선택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어렵다면서 정부에서도 한국형 화물창 산업을 키우려고 KC-1을 발주했는데 결함 등이 발견되면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선주 측에서도 아직은 GTT를 더 신뢰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번에 산업부 화물창 개발 지원 사업 성과에 따라 국산 화물창 도입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이미 국산 KC1을 적용한 LNG선들은 기술 결함으로 운송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선주들의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술 개선과 실증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조선사의 카타르발 LNG운 반선 수주 소식은 프랑스에게 웃음꽃을 선물했습니다. 조선 3사가 100척을 건조하면서 프랑스 GTT사는 로열티 값으로만 1조 원 넘는 돈을 챙기게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조선 산업은 외형 중심의 성장을 이뤘으나 핵심 기술 개발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GTT를 인수해버리고